자, 물건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꼬마 빌딩을 지금 와 있고, 요 뒤에가 이제 이 물건이에요. 물건 자체 한번 쏙 보여드릴게요. 해당 부분이 그 계단을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있는 빌딩이에요. 그래서 계단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로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간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암역이라는 근처에 한 1km 정도의 소재해 있고, 저기 더샵 랜드마크 아파트 5,000세대가 배우 세대가 받쳐주고 있어서 수요층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이게 전면부에 있는 빌딩과 다르게 후퇴된 상태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기업주가 지금 전체 건물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물건의 종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근생이고 지금 사무실로 전체 쓰고 있어요. 1층이 35평, 2층이 35평, 3층이 9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을 좀 자세히 볼 건데, 아마 이것도 기업체가 쓰고 있는 거라 저희가 출입이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만 우선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진 않다. 넝쿨이 이렇게 건물을 감싸고 있고 약간 수익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저희는 이런 물건이 더 좋다.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도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오히려 투자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수는 있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여기 건물 아세요? 사장님이세요? 저희는 또 누가 쳐다보고 계시길래 해당 이 꼬마 빌딩과 연루되신 분인 줄 아시고 물어봤는데 옆집 사신대요. 해당 물건은 우선 외관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당 물건을 낙찰받고 이 용적률이 아직 다 차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축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평수로, 조금 더 수익률이 될 수 있는 가치로 판별을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우선 좀 보러 갈게요. 지금 우편물은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제 생각에는 경매 나온 형태면 많은 우편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무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를 여러 번 눌렀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문도 잠겨 있습니다. 보통 문을 잠가 놓으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도우락을 잠가 놓진 않습니다. 보통 자동 개폐로 해서 누르면은 띡 하고 열리게끔 진행을 하는데, 해당 문을 잠가놨다는 건 사업이 유지되고 있나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도 안 계신다. 진입로를 다른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해당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습니다. 정면 출입구는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딱 창문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꺼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에 대한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노후된 형태라 승인이 한 20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아마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건축을 통해 수익을 연결시켜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선 간판이 하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전체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동하시죠. 이동해서 중개사 방문하고 추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으니까 중개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시세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를 낙찰 받으면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혹은 재건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만으로는 수익화시키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상태로 기업들을 입점시켜야 되는데 기업들을 입점시키기에는 좀 제한적인 항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가치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들어가서 누수 여부나 혹은 건물에 대한 치명적인 하자나 각 층마다 평형대와 임차인들을 만나 재계약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연락처가 어디 있을 텐데. 연락처가 없죠.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가 없는 관계로 바로 중개사 쪽으로 이동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오늘 꼬마 빌딩의 임장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임장은 힘들다. 부동산 중개사무실 찾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로 상담을 했어요. 주변 중개사무실이나 뭐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자분들과 좀 상담을 통했는데. 네, 여보세요. 아, 네, 저 꼬마 빌딩 문의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아, 네. 꼬마 빌딩이 평당 얼마 정도예요? 토지 가격이? 평당, 근데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불과 2017년도, 16년도 고정때 때 같은 경우는 네. 평당 1,0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17년도까지 이제 신축 건물 올릴 때, 2017년도 이후, 2018년, 19년 뭐 올해 거, 준공된 거, 요런 거 위주로 조금 많이 이제 말씀드릴 드리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당 매입가 자체가 아예 지금 굴포천역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1,500, 뭐 1,800 부르는 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디요? 굴포천역 7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아, 혹시 죄송한데 임대료 시세는 어느 정도 돼요? 평당 네네네. 한 5, 6만 원은 받죠? 5, 6만 원은 받죠. 아, 4만 원은 저렴한 거고? 네. 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기존에 2017년도 뭐 이럴 때는 토지 평당 가격이 한 800만 원까지는 갔었는데 현재 2020년도 현재는 1200에서 1500 사이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시세도 평당 5에서 6은 적정선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매물 자체만으로는 이 토지 가격이 싸다는 꼭 임대료가 지금 맞춰져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로는 입찰의 가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건지에 방문해 보니까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회사 연락처를 찾아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부평구 십정동 15번지 맞죠? 네. 네, 이 해당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와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직접 거주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사무실이에요.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 네. 낙찰을 받을 예정인데 혹시 임대차 계약을 뭐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뭐 이동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당분간은 쓸 거예요. 아, 당분간은요? 예. 아, 그럼 저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저희랑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마 직원분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관계자 측이거나 관계자 측인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연장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물어보니까 현재 임차는 맞고 나는 누가 낙찰이 되던 임차를 연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채무자분과의 관계는 아니시냐라고 하니까 채무자분이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무자분의 회사인 거죠. 채무자분의 그 회사가 지금 이 꼬마 빌딩에서 사업을 영리화하고 있다. 보증금도 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진짜로 별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법인과 개인은 별개예요. 대표자라고 해도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법인에게 임대료 계약을 측정했다면 그 임대료는 정확한 그렇게 지급이 되는 항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이 돼도 채무자분과 명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그래도 이 부동산 경매는 강제집행 제도라는 게 있어서 버틸 수는 없죠. 적절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혹은 명도를 통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분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 꼬마 빌딩의 투자 가치는 없어요. 외관상이나 수익률로 봤을 땐 크게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꼬마 빌딩의 토지가와 임대료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꼬마 빌딩을
저희가 설계 사무실에다가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실제로 증축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용적률이 2종은 200%인데 지금 110%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더 쓸 수 있는 거죠. 더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좀 더 시뮬레이션 그려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건물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입찰가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면 해당 꼬마 빌딩에 리뉴얼된 혹은 인테리어 구성하고 실제로 사용 수익화되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꼬마 빌딩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땐 상가와 다르게 이 달콤한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매입하지 말아라. 이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대한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고, 해당 건물에 깔고 있는 이 토지의 잠정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품을 팔고 많은 시세 조사를 통해 실제로 해당 가치를 빚을 발할 수 있게끔, 투자하고 손실을 몰지 않게끔 그렇게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